2만 세대 대단지가 형성돼 있는 잠실 아파트촌. 전셋값이 자고 나면 뛴다는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불과 한 달 전보다 그때는 5억 5천 전후였는데 지금은 6억 5천 전후에서 심한 경우에 한 7억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1억 정도 이렇게 상승된 거고요. 매물 나온 거는 전세하고 월세하고 이건 어떤가요? 글쎄 월세는 물량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전세는 거의 없고. 이 지역도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를 넘어선 상황. 전월세 대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겼을까? 아주 극소수 조금 거래가 됐는데 그건 너무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고요. 그냥 전세로 옮기기 어려운 사람들이 급매물 조금 사는 정도 그 수준이었습니다. 취재 중 마침 급매물을 거래한 매수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치료받으러 다니는 병원에서 가까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2년 만에 감당할 수 없게 오른 전세 보증금 때문에 고민했다는 정희경 씨. 5, 6천을 올려달라면 야, 이 돈을 어떻게 준비를 하나 하고 대출 상담도 해봤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 살던 세입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겠다고 하자 집을 팔고 여기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죠. 그런 생각에 샀습니다. 그러나 정 씨 같은 매수자는 아직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국토부 자료를 보면 매매 거래량은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은 52주 연속 오르고 있지만 매매 가격은 거래가 적어 12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과연 주택 실수요자들은 어떤 생각일까? 다음 주 이사를 앞두고 미리 짐을 싸고 있는 조모 씨. 조 씨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한 150 또는 지금 전세보다 한 10% 이상이니까 2억 6천 정도의 전세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집에 있고 싶은 생각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할 집을 찾아서 발품을 팔았지만 매물로 나온 건 조건이 좋지 않은 집들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포장 이사가 다 알아서 하는데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집은 이만한 그 전세금 내가 줘서는 안 되는 집인데 왜 당연히 이런 집도 달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화가 났었죠. 여윳돈이 있어 집을 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보증금에 일부 월세를 내는 집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는 사고 싶지 않다, 사지 않겠다. 저는 거품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장 21이 집주인과 세입자를 구별해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조 씨처럼 응답한 세입자들이 많았습니다. 전셋값이 급등했지만 올해 안에 집을 사겠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습니다. 향후 집값에 대해선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더 오를 것이란 응답이, 세입자는 더 떨어질 것이란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향후 전셋값에 대해선 집주인은 57.4%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답한 반면 세입자들은 69.3%나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세입자들이 전월세 비용이나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씀씀이를 줄였다고 하는 응답이 63.4%나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조금 적게 사고 좀 덜 쓰고 해서 저도 아직 집이 없거든요. 요즘 많이 힘드니까 집안에서도 많이 줄이는 편이죠.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대출이 단지 세입자 부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게가 벌어들이는 실제적인 소득에서 실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위축된 내수가 고착화되고 지속적으로 굳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요즘처럼 전세 가격이 10% 뛰면
민간 소비가 단기적으로 3.7%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셋값이 오르면 전셋값에 연동된 지역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 소득 등 다른 변수를 빼면 전셋값이 10% 오르면 보험료도 10% 가까이 오르는데 적용 대상 가구가 10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전세난 대책은 주로 싼 이자로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되어 왔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를 석 달 만에 17조 원 가까이 늘려 역대 최대치인 980조 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이 떨어지고 있는 주택 시장에 기반한 전세자금 대출 때 또는 그 월세 관련 대출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그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정부 뜻대로 매매 시장이 활성화돼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떨어질까요? 떨어지질 않아요. 주택 가격이 팍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당분간 상승세는 좀 중단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다시 전세가 팍 올라가요. 매매와 전세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지 전세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전세 대책 마련 발언 이후 당정 협의를 가진 정부 여당은 내일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취득세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을 주장하는 야당과 이견을 좁혀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대책들입니다. 현장 21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주요 전세난 대책에 관해 전문가들과 정책 효과를 따져봤습니다. 그동안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온 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위한 규제를 다 풀어주는 형태를 가지고 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 어떠신지? 취득세 감면 효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을 내면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는 되지 않아서 집을 원래 안 살 사람이 사게 하는 효과는 전혀 없고요. 어차피 집을 살 사람들한테 그냥 감면 기간 안에 사도록 하는 효과밖에 없거든요. 이런 이제 뭐 세금을 깎아준다, 뭐 규제를 풀어준다 이런 정책들이 어떤 생각에서 나오냐 하면 지금 주택 가격이 가라앉고 있는데 이걸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시각으로 그래서 주로 이제 주택 그 소유자들 입장에서 이걸 결국 이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인데 시장이 완전히 지금 그 실수요 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런 다주택자 양도세는 과거에 아주 특수한 시절에 우리가 그 도입했던 규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푸는 게 낫다. 취득세 효과 없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진입 장벽이 낮으면은 그만큼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 이게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 뭐 주거를 이렇게 좀 더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나오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 서민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집주인이 불행해지면은 세입자들은 절대로 그 행복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봐요. 그 사람들은 집값의 70~80%를 집주인한테 맡겨놓고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는 구조거든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처방이 될 수 있겠다. 지금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불안이라고 본다면요.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에게 가격을 통제하면 결국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그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더 큰 화를 부르게 된다. 실제로 이제 이런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 뭐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에 이렇게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좀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달아서 그 집주인들과 세입자들한테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좀 도입하는 게 더
맞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책.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선진국, 특히 OECD 평균에 보면 거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놓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집값이 우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전세가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라는 것은 기준점이 결국 매매가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이 서민 가게들 이렇게 전세자금 구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전세 시장 안에서 이렇게 돈을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계속 올라가는 전세값을 사실은 합리화해주고 떠받쳐주는 이렇게 결과가 온다. 정리를 하자면 의견 일치를 좀 보시는 대책 부분에서 보면 지금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좀 늦추는 연착륙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건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 또 공공임대주택 이 부분을 어떤 방식이 됐든 재원이 어떤 방식이 됐든 좀 늘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전세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뭐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 안정화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논의되고 있는 전세난 대책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 현장 21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통한 전세 가격 안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안에서 더 많았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76.5%였고 예상과 달리 집주인 73.4%도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현장 21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유무선 혼합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 95%에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월세로 점점점 전환되어 가겠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임대인에게 좀 이렇게 유리한 세제 혜택을 주고, 반면에 월세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이 속도를 천천히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공공이 제공하는 주택은 가능한 전세 제도로 좀 유도해서 좀 이제 전월세 물량이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울리려고? 전국 세입자 협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다고 계속해서 선전을 하는데 왜 내 한 번 누릴 땅은 없나? 선진국과 달리 임대인이 하소연할 임대료 분쟁 조정 기구조차 없는 현실. 이들은 세입자 보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전세난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면 정책의 방향도 임대료 조정 기구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주거 안정을 위한 이 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죠. 그 근본의 틀은 뭐냐?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이 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외국은 이 임차인이 전국 연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생기고 또 정부가 힘을 실어주거든요. 제도로, 법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제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전월세 대책을 민간 시장, 매매 시장 활성화를 찾으려니까 안 되죠. 박근혜 정부가 왜 MB 정부에서 5년간 실패한 거를 다시 따라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바꿔야죠.